6가지 조선 왕릉의 형태로 알아보는 조선 왕릉의 비밀. 자, 이제 세 번째로 만나볼 왕릉은 바로 이곳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조선 최초의 합장릉. 어? 홍대왕이에요? 맞아요. 왕비 이름도 혹시 아세요? 그 아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한번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 우리 배웠었는데. 했었는데. 이 능은요, 바로 조선 제4대왕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이에요. 소원왕후. 이 세종대왕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또 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꽃이 확 만개를 하듯 세종대왕도 여러 방면의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꽃뿌리 영자를 써서 영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왜 여주까지 가 계시는 거예요? 원래 세종과 소헌왕후는요, 여주가 아닌 다른 곳에 묻혀 있었어요. 어디예요? 아까 우리 봤습니다. 바로 태종의 헌릉 옆이었어요. 세종이 아버지 태종 옆에 묻히길 간절히 원해서 소헌왕후가 사망했을 때 헌릉 근처에 묻고 자신도 거기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 이름난 풍수가가 아주 찝찝한 말을 남깁니다. 세종이 묻히고자 하는 자리가 절자 손장자의 땅, 즉 장남을 잃고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자리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무서운 자리를? 하지만 세종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헌릉 옆에, 난 아버지 옆에 갈 거야, 여기서 헌릉 옆에 묻혀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왕실의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문종의 장남 단종은 역적으로 몰려 목숨 잃지요. 또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20세에 사망하죠.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장남인 인성대군도 어릴 때 사망합니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진짜 장남들이 줄줄이 죽어나가요. 오, 진짜네? 세조는요, 세종 때 풍수가가 한 말을 떠올렸고요. 안 되겠다, 세종의 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접어요. 그런 세조의 뜻을 아들 예종이 실현한 겁니다. 예종 역시 형이 죽고 아들이 죽는 걸 지켜봤으니까 이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종의 능이 지금의 여주로 옮겨진 겁니다. 진짜 그걸 느낀 거잖아요.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썼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릉은요, 조선 왕릉 중에서도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큐레이터님,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좀 명당으로 본 걸까요? 백두산의 산세를 시작으로 해서 태백산맥으로 내려와서 가장 끝에 있는 산, 그 산을 이제 주산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주산은 능 앞이나 아니면은 뒤를 받쳐주는 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망자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능선을 좌청룡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을 우백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청룡 500호 같은 경우에는 혈에 있는 나쁜 기운 등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물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릉은요 정말 명당의 요건을 두루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런 속설이 생겼다고 하지요. 영릉 가백년이라. 영릉이면 100년 가능. 오. 굉장히 근접하셨어요. 괜찮아요? 네네네. 자, 이 의미는요 세종의 영릉을 아주 명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100여 년은 더 연장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릉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풍수지리 때문에 생긴 형태도 있습니다. 바로 해 능침이 나란히 있는 삼연릉입니다. 경릉의 주인은 24대 왕 헌종과 그의 왕비들인 효연왕후와 효종왕후가 함께 묻혀 있는 삼연릉입니다. 자, 그런데 경릉은 무슨 이유로 세 명이 나란히 묻히게 되었을까요? 1843년 효연 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1849년 헌종이 승하합니다. 자, 그러자 능 조성을 맡은 임시기구인 삼릉도감에서 경릉 자리가 십전대길의 땅입니다. 대길이 좋은 거잖아요. 대길 뭔가. 최상의 완벽함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결과 헌종과 효연 왕후가 나란히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좋다고 하니까.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를 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55년이 흘렀습니다. 고종이 재위하던 1904년 헌종의 두 번째 왕비인 효종 왕후가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고종이 그 경릉 자리가 어떤지 좀 보고 오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죠. 경릉을 답사하고 온 신하들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의 왼편이 둥그렇게 트여 있는데 키가 모여드는 길한 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런 말도 하죠. 그곳에 능을 쓰면 올해 나라의 운수에도 크게 이롭고 만년이 편할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바라면서 조성한 삼연릉이 이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혹시 그 헌종이 왕위에 오른 나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헌종은 되게 어릴 때 12살? 12살? 게임인가? 다운. 와, 진짜요? 8살. 8살. 정답. 8살입니다. 우와. 8살이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사실 꼬마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모르죠. 예, 그렇죠. 그 어린 헌종을 또 할머니죠. 이 순원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고 또 외척 세력들이 세도 정치를 하면서 이 헌종은 재위 기간 때 정말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고. 그걸로 인해서 재위한 지 15년 만에 아이고야. 23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띄게 되는 참 비운의 왕이죠.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아이고. 세도 정치 때. 진짜. 지금 본 능은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을릉입니다. 왕과 왕비의 능이 상하로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동원 상하릉. 뭘까? 자, 근데 왜 을릉은 이렇게 동원 상하릉으로 만들어졌을까? 예. 당시 나란히 쌍릉으로 묻자니 이 능침이 좋은 기운이 흐르는 혈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좋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 위로
능침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하자. 능의 형태를 땅의 기운에 맞출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수지리를 중요시 여겼는지 아시겠죠? 풍수지.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이 풍수지리 사상을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오. 예, 맞습니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그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풍수 사상이 입각을 해서 인위적인 공간을 거의 만들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왕릉을 만들었다. 이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왕릉 만나러 가보시죠. 아직 안 나온 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자, 이번 능은요, 고향의 서릉에 있는 명릉입니다. 참 희한하죠? 갈라져서 지금 각각 다른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 능침만 보면 각각 단능과 쌍능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건 지금 하나의 능이거든요. 하나의 능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구가 하나 있어서 걸어오는 맞아, 그 맞아. 정자가. 네, 맞습니다. 바로 능침 앞에 정자각을 보시면 돼요. 하나의 능엔 반드시 하나의 정자각만 세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명릉 역시 하나의 이 정자각 뒤로 3개의 능침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 조선시대 사극을 배경으로 했었을 때 정말 아주 단골 주인공이셨죠. 숙종과 그 2 왕후들, 왕릉인데 설마 장희빈? 저 오른쪽에 저 쌍릉이 숙종과 인현왕후가 같이 묻혀 있는 거고요. 저 뒤에 왼쪽에 좀 높은 곳에 있는 곳이 3번째 비인 인원왕후의 비입니다. 어? 어.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바로 장희빈의 무덤 대빈묘입니다. 우와. 원래 장희빈 묘는 이렇게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가 장희빈의 묘를 통과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옮길 자리를 찾다가 이곳 서울릉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머무는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이 세 명의 참 질긴 인연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